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학생 비자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이민을 오려고 하면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비자를 받는 거예요. 비자를 받는 거. 그렇죠? 대부분 다 유학 후 이민으로 오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워킹 홀리데이든 관광비자든 호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0대라면은 학력과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던 학력이 호주에서 필요한 직업군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들이 어떤 접근을 하냐면 유학 후 이민을 많이 갑니다. 또는 직업군 선택이 좀 중요하겠죠. 유학 후 이민. 또 그리고 유학생이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여러분의 목적이 또 뭐냐면 학력은 됐어. 나는 그냥 경력이 부족해. 경력을 채워가지고 기술심사 받는 이후에 뭐 점수제 비자나 고용주권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약간 학생 비자를 그런 경력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본과정을 갈 거야. 뭐 간호를 가든 뭐 대학교 어떤 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비가 부족해. 영어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중간에 패스웨이처럼 학생 비자를 약간 체류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가 주 24시간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그런 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여러분이 진짜 학생이기도 하고 향후에 기술이 필요한 호주가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술을 증명할 수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민성에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은 이민 감축안을 발표했어요. 이 이민 감축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호주가 이민자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호주는 늘 필요해요. 늘 부족한 직업군이 있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민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노동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필요가 있지만 그 노동시장이 악화가 코로나가 갖고 왔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 안 되었어요. 제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도 없고 뭐 도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확충 새로운 타운 건설이 부족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정부나 뭐 발주자나 디벨로퍼나 빌더들이 건물을 많이 못 지어요. 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이민 문호를 약간 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인프라가 많이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가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론이 생기냐면 이민자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특히 퀸슬랜드는 렌트도 못 구해요. 진짜로 거의 1%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채 집 중에 한 집만 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집을 포기한 동시에 그 집을 들어갈 확신이 없거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민성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론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럼 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각 주마다 다양하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어떤 연방 정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빌딩 지을 때 퍼밋을 그냥 거의 바로바로 통제시켜주고,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퍼밋이 없어도 뭐 집에 그레니 하우스 같은 거 지으려고 하면 그냥 지으라고 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성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그 12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시티에서 특히 넷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에 가장 보니까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많네. 직장국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졸업생이 있고, 뭐 기술자들 있고, 워킹홀리데이 있고, 뭐 다른 비자들이 있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줄이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생 비자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효과가 높겠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학생 비자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호주 밖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자체가.
자, 근데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관광비자가 ET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관광비자를 신청하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나라들이 비자가 거절이 되고 있어요. 진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민성 장관이 12월 17일이죠. 발표가 나서 딱 그 5일 후에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 비자에 대해서 긴급 명령을 또 내렸어요. 어떤 학교, 어떤 학과, 어떤 레벨에서만 비자가 승인이 빨리 주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외의 과정은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만약 그러면 호주 밖에서 안 신청하라 호주 안에서 신청하면 지금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 제가 느낌으로는 10월 이후부터 신청한 비자를 심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월요일 날 비자가 하나 나왔어요. 호주 안에서 신청한 건데 과정도 조금 비즈니스 과정이지만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이민성이 약간 완급을 조정할 것 같지만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비자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곧 호주 밖에서 신청했던 비자처럼 심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과정 가는 게 아닌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우리가 직업학교를 100코스라고 100섹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요. 걔네들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비싸지만 여전히 쌉니다. 누구하고는 하이어 에듀케이션 비하면 대학교 과정보다는 싸죠. 쌉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다 공부할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업학교가 사실은 공유할 목적이 왜냐면 목적이 다양합니다. 왜냐면 이 100코스 자체가 뭐냐면 보케이션이에요. 보케이션은 직업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서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학 과정은 아카데미 포커스를 해가지고 학업에 뭐 목적이 있겠지만 이 100코스 자체가 직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제뉴인 스튜던트 해가지고 네가 진짜 학업을 목적으로 왔느냐 이게 물어보는 건 사실은 좀 넌센스 있긴 합니다. 그럼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100코스 과정, 직업학교 과정은 비자 거절이 났기 때문에 이민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민 축소 이게 그 단기적인 내 말인 축소에 학생 딱 얘기하면 그냥 이 직업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건들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뉴인 템포러리 엔트런트라고 있어요. 템포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인데 템포러리 엔트런트면 내가 임시적으로 들어와서 그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민성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아니 학생 비자라고 와가지고 거의 7, 8년 이상씩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데 계속 머무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지금 현재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거버먼트에서는 New Genuine Student Test for All International에서 이걸 리플레이스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마 단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화라는 뜻은 뭐냐면 이 GT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 GT죠. 이 GT. GT는 상당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이건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됩니다. 진짜로. 근데 GST 같은 경우는 약간 객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전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호주 안에서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를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 또 지금 하는 레벨이 이게 지금보다 높으냐 같으냐 아니면 더 낮느냐 그리고 이 직업이 향후에 직업에 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다양한 걸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영어 점수 뭐 이런 거 볼 가능. 그래서 그거의 총 점수가 뭐 어느 시점의 점수가 안 넘어가면 신청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거 될 경우 그 심사가 좀 더 강화시키거나 그걸 파스한 케이스는 그냥 비자가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좀 나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 GSD에서 이민성에서 그냥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영어 점수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민성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영어 점수를 높이거나 제출을 의무화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민성 자체 내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호주 밖에 있는 사람들 거의 영어가 거의 안 나오면 그냥 거절돼요. 그리고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건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 밖에 있는 사람들 건드려도 돼요. 왜? 호주라는 마켓 밖에 있잖아요. 근데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절시키게 하면 지금 현재 그 경제적 효과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적용을 하지 않아요.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호주의 학생 비자가 나쁜 게 아니고 호주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들은 학비를 내면서 호주의 저임금의 노동시장을 형성시켜주고 그다음에 호주의 부족한 그 인력을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보고 비자를 거절시켜서 다 나가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민성은 지금 현재 GST가 뭐 이제 하겠지만 호주 밖을 먼저 적용을 하고 호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비자를 심사하는 중에 GST가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 기준에 맞게끔 심사가 다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한국 학생들은 영어 시험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비자를 접수할 때 영어 시험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자를 놓고 중간에 이민상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GST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신청할 때 이미 된다 안 된다 거의 결정이 납니다. 비자 신청할 때. 이민성은 지금 현재 넷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호주 밖을 가장 먼저 하고 호주 안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이 첫 번째 학생 비자라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 번, 세 번째 타임이다. 코로나 때 여러분이 뭐 코로나 전에 호주에 입국해가지고 코로나 동안 쭉 있다가 이번에 학생 비자 연장한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좀 코로나 동안 쭉 한 3, 4년 있었던 분들은 조금 학과 선정이나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시간을 벌고 싶긴 하겠지만 그런 거 영어 점수도 조금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학생 비자를 받는 것 자체부터 이제 좀 어려워졌는데 학과 선택이 왜 중요한가? 직업이 왜? 학과와 직업은 뗄 수 없습니다. 왜냐 어떤 학과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연결할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어떤 학과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직업군과 연동이 됐죠.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 학과와 직업군을 이민성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학과가 호주에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어지는지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지? 이 문제가 생기죠. 그걸 누가 하냐면 잡앤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의 정책 발표를 할 때 호주가 현재 이런 산업군이 있고 우리가 이런 직업군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고 현재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을 교육을 더 시켜야 되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좀 더 부족한데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늘 합니다. 이 잡앤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예. 그 이민성에서 요번에 발표할 때 이 결정을 이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게 참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셨죠? 예, 이걸 참고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게요. 그럼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하는 기관이냐? 예. 잡앤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는 누구냐면은 호주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인디펜던트한 정부 기관이에요. 누가 이게 뭐 압력을 줄 수 없대요. 그냥 아무도 모르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호주 정부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호주 정부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근데 인디펜던트 하지만 현재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기술이나 트레이닝이 어떤 게 더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 현재 뭐 노동조합이나 뭐 이 고용주나 또 정부의 주정부의 상태를 봐가지고 교육과 트레이닝 교육을 하는 좀 정하는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좋은지 어드바이스 해주겠죠.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이코노믹 그로스나 이런 거 오퍼튜니티를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갖고 그럼 정부가 결정을 하겠죠. 학과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얼마마다 발표하느냐? 예, 이제 종종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시적으로. 자, 여기 여러 번 가면은 이제 호주에서 뭐라고 했냐? 잡앤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11월까지 발표를 했어요. 11월까지. 자, 그리고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큰 발표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발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놓았는데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 디스커션 페이퍼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미 어떻게 할 거라고. 근데 이거를 2월 10일까지 추가적으로 여기 이권 단체라고 하죠. 이권 단체들의 의견을 조합합니다. 이권 단체가 누구예요? 간단히 여기 나옵니다. 정부가 되죠. 그 다음에 고용주도 되죠. 고용주에서 야 이거 우리 직업군 빠지면 안 되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유니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도 발표를 할 거예요. 그 안에 제안서를 넣겠죠. 그리고 학교도 제안서를 넣을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넣을 수 있겠죠. 예, 다양한 단체가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초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수정하고 빼고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주정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교나 사설 학교 단체에서도 많이 예,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분들이 그 기관들에서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기 직업군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난 무슨 과정을 직업군을 찾아야 되고 어떤 과정을 찾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스킬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오리티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선이죠, 우선. 지금 현재 이거 실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주에서 어떤 직업군이 부족한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보는 내용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데 2, 3년 후에 내 직업군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학생비자를 받는 데는 유리하겠죠. 왜? 학생비자는 지금 바로 놓고 바로 결정이 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직업군이 내 이 학과가 지금 현재 내가 학생비자 받을 때 좋은가 틀린가, 또 내 직업군이 내가 선택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뭐 한국에서 학력도 있고 내 경력이 또 있는데 내가 이 영주권 할 때 좋은가, 뭐 단기적으로 내가 영주권 신청한 시점이 뭐 1, 2년 아니다. 그럼 이거 조금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사이트로 가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그 채팅창에다 복사해 드릴게요.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검색하는지. 자, 이게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저기서 직업군 넣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로이어? 네. 로이어 보면 잡으세요. 여기 보면은 S 쇼티지 보이나요? 쇼티지. 그다음에 R 외곽 지역에서만 부족해. NS 부족하지 않습니다. 로이어 보니까 안 부족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위험해요. 이런 거.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또 관심 있는 게 뭐 있죠?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비자 안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를 이민을 할 거다. 그쵸? 이민을 하는데 노 쇼티지 걸려 있어요. 지금 불매 코로나 때 쇼티지 했거든. 이 직업군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번 7월에 고용주 스폰이 바뀔 때 이 직업군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셰프는 뭐게 셰프는 늘 쇼티지 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셰프는 지금 당장 1, 2년 안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3, 4년 후에도 괜찮을까?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리 과정이 2017년부터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이게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코로나 전에 빠질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게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 미래 쪽으로는 그러면 요즘에 요리 쪽을 하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게 셰프를 하면은 영주권 간다. 그래서 다들 같이 한다.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시작해서 졸업할 때 과연 이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조금은 애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업군이 셰프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부를 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 셰프 조금 주의해요. 근데 여기 프라이어티 리스트에서는 안전하게 보이죠. 요건 1, 2년 안의 얘기입니다. 뭐 3, 4년 후의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현실적인 부분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 그럼 제 생각에 모터 메카닉은 좋을 것 같아요. 모터 메카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쇼티지가 크겠죠. 예,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면 좋은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직업을 알면 당연히 그 학과는 이민성에서 학생비자 심사할 때도 조금 고려합니다. 아시겠죠? 부족하니까. 예,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스틸 쇼케지에서 그럼 메이저 그룹에 따라서 나오겠죠. 뭐 대학 과정,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 그다음에 테크니컬, 그러니까 백코스, 그다음에 약간 로 레벨입니다. 이게 익스피리언스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외곽 지역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게 코어 레벨, 코어 스킬인데, 코어 스킬에서도 아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가 영주권 갈 수 있지만 제 생각 7월 이후에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하여튼 여러분이 직업군 선택할 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학 과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학과를 선택하면 지금 이 학생 비자에서는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은 건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우리 한국 학생들 안 건듭니다. 진짜 안 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자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만약에 레벨이 만약에 33 이하 레벨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은 힘들어요. 이거 아니면 비자 받기 힘듭니다. 알겠죠? 만약 내가 레벨이 디플로마나 34 레벨이다. 그럼 트레이드 워커, 예. 이때 이것도 학과 선택이 조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 지금 쇼티지한 직업군 뭐 당연히 에이지 케어 부족합니다. 뭐 모터 메카닉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카펜터도 부족하고 셰프도 부족하고 다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직업군들이 22 안에 있는 직업군들은 다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비자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중에서 좀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자벤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어떤 걸 발표했냐면 아마 이거 정부에서 미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직업학교 중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했어요. 왜 갑자기 이걸 발표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뭘 발표했냐면 직업군 학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 했을까요? 이 과정이 뭐 실제 직업과 연동이 있을까요? 이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샐러리가 얼마큼 될 거예요? 이코노믹 베네핏이 얼마가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스킬 오스트레일리아 생각하는 서제스션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학과 중에서 좀 좋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또 학생 비자에 유리하겠죠. 그럼 학과 결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발표를 조금 보면 됩니다. 이 발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갖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의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11월 달이기 때문에. 알죠? 왜냐면 1년마다 하겠지. 이걸 뭐 매달마다 하지는 않겠죠. 알겠죠? 자, 특히 그러면 여러 분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뭘 고려하면은 이제 이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샐러리,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고용 여기가 뭐 취업률이나 뭐 실업률이 얼마큼 되느냐, 코스 레벨에서, 그 다음에 이코노미 아웃컴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경제 효과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공부하고 졸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이 그래프가 좀 작긴 하겠는데 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컴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인컴이 만약에 높으면은 좋은 직업군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알겠죠? 근데 어느 수준 이상 지금 대부분 다 여기 레벨 낮은 직업군 여기 있잖아요. 낮은 곳 여기 있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플로먼트 레이트예요. 취업을 잘하느냐? 취업을 잘하는 학과가 좋겠죠? 취업을 잘하면 좋습니다. 아시죠? 취업을 안 하는 직업군, 특히 뭐 스포컨 리튼 잉글리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요것도 본다. 알겠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만약에 이민성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과정을 신청한다. 여러분은 실제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또 이코노미 아웃컴, 그 다음에 인플로먼트. 취업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봅니다. 아시죠? 요것도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려하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뭐 인플로먼트 레이트가 만약에 부족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뭐 알겠죠?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모터 메카닉, 오토모티브, 에어컨디셔너, 널싱 이런 거 중요하겠죠. 위로 갈수록 안 좋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특히 많이 이게 필이 안 된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얘기했어요. 안 좋은 거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임금이 상당히 낮은 학과가 있어요. 임금이 상당히 낮은 학과. 낮은 학과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직업군 학과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리더십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34 디플로마 리더십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예,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자 학교에서 많이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벤스킬 오스트레일에서 이 학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뭐 학생 비자 신청할 때 뭐 이걸 선택했을 때 그래도 약간 조금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에서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심각하게 많은 서류가 요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주 안에서 뭐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한국에서 셰프를 했었는데 호주에서 이 과정을 해서 경력을 채우고 내가 영주권으로 뭐 고용주권 넘어가겠다.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차라리 그럴 경우는 호스피탈리티나 그냥 뭐 쿠커리 과정을 선택해서 학생비를 받으시고 그 위에 경력 채워서 그냥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공부 끝내지 말고. 근데 처음부터 이 과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리를 많이 했으면 계속 여러분이 비즈니스 과정을 계속 있다가 요걸 또 선택한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왜냐?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학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호주 학생 비자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 호주에서 이민을 가고 계획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는 게 대다수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스텝에서 학생 비자에서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어려워요. 계속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옵션이 많이 줄어들고.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생비자, 성공적인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학과 선택이 중요하고 영주권 받기 위해서도 직업군 선택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학과와 직업군이 연동돼 관련성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민생이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호주 밖에는 더 힘들고 가능하면 호주 안에서 넣으셔야 돼요. 호주 밖에서 학생비자 넣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호주 안에서는 이민성이 이미 호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심사를 할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절하면 재심 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재심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 재심 기간 또 바뀌어서 그걸 이제 호주 안에서 신청한 학생 비자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자바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직업군들을 위주로 프라이어리티를 해놨는가, 여기에 비슷한 학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학생비자 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영주권 갈 때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직업군이 여기서 NS가 많이 뜬다.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482 고용스폰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7월달 바뀌겠죠. 그 신청할 때도 영향을 가요. 아시겠죠? 혹시 내가 뭐 지금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로 간다. 여기 전부 다 NS다. 그러면 여러분 7월 전에 반드시 넣어야 482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작해서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뭐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부족한 직업군들이 여기 또 따로 있으니까 보시고요. 상위 여기에 20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했지만 백고사 학생들의 아웃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 때 뭐 셀러리나 뭐 부족한 직업이나 또는 뭐 취업률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인컴이 얼마 따라 다른데 여기 또 뭐 무슨 보고서에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이 얼마큼 공부를 성실하게 완료했느냐도 봅니다. 근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학과를 선택했을 때는 이민성은 거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비즈니스 학과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군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학과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설명하기가 쉬워요. 이민성에. 아시겠죠?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조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영어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영주권 갈 때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거 나중에 만들겠다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 학생 중에 지금 뭐 사파리 노미네이션까지 끝났고 지금 비자를 넣어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없어서 못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중요한 학과, 직업군, 그리고 그다음에 학과 선택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Q&A 시간인데 저희가 미리 Q&A